시니어 건강지킴이 왕진. 오늘 주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환의 원인이 되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쑤시고 저리고 아픈 통증으로 나타나 우리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이죠. 만병의 근원이자 내 몸속에 생긴 멍. 그것은 바로 어혈입니다. 오늘 왕진 장소는 바로 이곳! 송파구에 위치한 방위경로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위이동 노인정 회장 김철련입니다. 저희 경로당은 모범 경로당으로 넓고 쾌적한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단어도 잘 떼고 배려도 하는 저희 경로당을 찾아주신 왕진팀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진혼 한의사 박미경입니다. 네, 제가 오늘 이곳을 찾은 이유가 어혈 때문입니다. 자, 어르신들 혹시 어혈이 뭔지 알고 계세요? 피가 뭉치는 거예요. 네. 네. 그동안 어혈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하게 이게 어떤 거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는 잘 모르셨죠? 네. 그래서 제가 어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좀 짝꿍을 모실 건데요. 한의사 고성배 원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어깨동무한의원의 고성배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혈을 제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어혈은 내 몸속에 생긴 멍이에요. 자, 어르신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디 툭 부딪히시면 어때요? 그렇죠. 그 자리에 혈액이 엉겨서 푸르게 멍이 들고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아프고 통증이 생기죠. 맞습니다. 자, 이거는 겉으로 생긴 멍이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시고 기운의 흐름이 느려지면 혈액이 어디선가 흐르지 못하고 엉기게 되죠. 네, 그래서 어혈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몸속에 멍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혈은 혈액이 흘러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생길 수가 있어요. 손발에 작은 모세혈관에 어혈이 생기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리고 아픈 증상이 주가 됩니다. 그런데 이 어혈이 작은 혈관에만 생길까요? 예, 아니죠. 생기다 보면은 이제 큰 혈관에도 어혈이 생기는데 그러면 심장, 뇌 이런 곳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생명이 위독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어혈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어혈의 어자가 막힐 어자예요. 그래서 혈액이 흐르지 못하고 정체되어서 막힌 병적인 상태를 어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사람은 피가 탁하고 피가 끈적거리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그 자체로 어혈의 상태인 거고요. 어르신들 중에서 고혈압이 있거나 고지혈증, 당뇨, 비만 같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어떨까요? 피가 끈적거리고 탁하니까 그만큼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어혈이 더 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자꾸만 어혈이 중요하다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어혈은 그 자체로 염증이기 때문에 모든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자, 여기 판넬 보시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 가지 질환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예를 들면 머리에 생기는 치매, 두통이나 중풍도 어혈에 속하고요. 그리고 뭐 피부의 아토피라든지 아니면 근육의 뭉침과 통증, 또 무릎의 관절염, 치질 이런 증상들이 다 어혈입니다. 그리고 어혈에서 제일 흔한 게 통증이 생기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불통즉 통이라는 원리가 있어요. 통하지 못하면 막혀서 아프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혈은 통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면은 어르신들이 그때 또 질문을 하십니다. 이렇게 어혈이 중요한데 그러면 내 몸에 어혈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쉽게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증상은 바로 검푸른 빛입니다. 자, 거울을 보셨을 때 내 몸에 어딘가 검푸른 멍이 잘 생긴다. 혹은 입술이나 혀가 푸르게 변했다. 또는 눈 주변에 검푸른 빛이 생겼다면 어혈이 있다는 신호예요. 자, 두 번째는 느린 회복입니다. 자, 어머님들 왼손 이렇게 들어보시고요. 어머님, 아버님들 왼손 들어보시고요. 이 검지 손톱을 다른 손으로 5초 동안 꽉 압박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떼보세요. 하나, 둘 사이에 붉은 빛이 돌아오셨나요? 네, 그러시면 건강하신 거고요. 붉은 빛이 느리게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어혈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어혈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인 통증입니다. 자, 배를 눌렀는데 어디가 아파요. 그리고 몸의 어딘가에 계속 통증이 생겨요. 그러면 그 부위는 어혈이 있는 것이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혈이 왜 생기는 걸까요? 대표적인 거는 교통사고 또는 타박상과 같은 외상, 그 다음에 질병으로 인한 수술 등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어혈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아버님들 같은 경우에는 음주라든지 그 다음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혈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갱년기 이후에 혈액의 변화가 되면서, 즉 노화 현상이죠. 그러면서 어혈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어혈을 해결하지 못하면요, 중풍이라든지 치매와 같은 만성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는 통증 부위에 저리다든지 아프다든지 하는 말초순환 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어혈은 반드시 제거를 해야 하는데요. 안타깝지만 단순히 약을 먹는다고 이 어혈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치료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혈을 풀고 기의 흐름을 좋게 해주는 혈액순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침, 뜸, 부항, 그리고 한약과 같은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평소 생활 습관을 잘 유지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피를 맑게 하는 식습관인데요. 신선한 채소라든지 해조류, 즉 김, 미역, 파래 같은 것들을 많이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말초 혈액순환에 좋게 해주는 생활 습관들이 중요합니다. 꾸준한 운동이라든지 자기 전에 따뜻한 물 목욕 같은 것들이 좋은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뿐만이 아니라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것도 중요한데요. 과한 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칼로리 음식, 탄수화물 과다 섭취 등이 나쁜 습관에 해당됩니다. 또한 TV 같은 데에서 오래 앉아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나쁜 습관들이 됩니다. 오늘부터 꼭 실천하셔서 어혈을 없애는 건강한 몸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